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에디슨 여러분들이 99%의 노력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역시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돼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99%의 그 노력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에디슨이 그 말을 한 진짜 의도는요,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 1%의 영감, 99%의 노력만 믿고 이 1%의 영감을 너무 1%처럼 여겨서 그래요. 저 1%가 뭐냐면 저 1%를 쉬운 말로 통역할 방법이 없을까에 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영감이란 말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inspiration, 뭐 spirit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저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저 자기만의 빌드 아니면 내 소리를 듣는 거, 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되는 빌드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러려면 내 소리를 정말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 소리를 듣는 거. 나의 소리를 듣는 거.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거. 그럼 나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뭔데? 나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뭔데? 그리고 나 봤더니 내 소리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뭘 하는 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냐고. 그게 내 소리를 듣는 게 그럼 나는 별말 안 하던데? 내 들여다보니까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러면 저 말도 나한테는 또 어려운 거야. 저는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스타 강사가 얘기해주면 아 맞아 나를 들여다봐야 돼. 근데 나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를 어떻게 들여다봐? 거울 뭐? 나를 어떻게 들여다보지? 내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그러면 나 배고파. 또 나 별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 또는 나는 뭐 별 소리 없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건가 봤더니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말했던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다른 버전으로 계속 새롭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농사꾼이니까 적으세요 하면 지겹잖아. 근데 이 적는다는 게 처음에는 소리를 잘 안 들려줘요. 처음에는 적어보세요. 처음엔 별 얘기 안 나와.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영미님, 차님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차야 너 고민 있지? 고민 있으면 다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럼 차님 말 나와요? 네가 뭔데? 아니면 고민? 생각 안 나잖아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가 나 이제 떠들어봐 소리 해봐. 그거는 개그맨이야 웃겨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을 그러면서 근데 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야 요즘 힘든 거 있어? 밥이나 한 끼 먹자. 아니면 뭐 술이나 한 잔 먹을까? 그러면서 술 한 잔 딱 나눠고 먹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 차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차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그냥 나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러지 얘기하면 이제 차님이 이제
뭐 얘기를 꺼내든지 아니면 술자리에서 서서히 뭐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영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좀 깎는다든지 뭐 이런 말 그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진심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노트가 카페가 돼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별 얘기 안 나와요. 당연히 배고프다, 밥 먹다, 오죽하면 이거를 왜 적어야 되지? 이거를 적는 게 좀 한심한데 적을 것도 없구만. 뭐 이런 것도 적혀요 처음에는. 근데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이에 있을 때 노래방에 가서 하물며 노래방에 가서도 처음부터 막 지르진 않아.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막 불러. 그러면 이제 점잖게 막 술 안 마셨으면 점잖게 막 이렇게 막 책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30분 지나봐.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진심이 나오듯이 이 카페를 만들어주면 처음엔 별 얘기 안 적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툭 하고 뭔가가 나와요. 글이 적혀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글을 보고 놀래요. 무서운 얘기가 써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얘기를 보고 놀래요. 내가 내 얘기를 들어요. 진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쓴 글을 내가 곰곰이 보게 돼요.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카페는 열려 있고, 카페는 열려 있고, 나는 계속 차를 마시러 오니까, 이제 나중에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면, 근데 차님이 아까 고민 얘기해봐 했을 때는 반감이 생겼지만, 만약에 차님하고 친구가 된 진짜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가오자마자 붙잡고 얘기해요. 야, 친구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럼 친구가 웃어. 아, 너 오늘 고민 있구나? 자식. 얘기해. 오늘 내가 시간 확실하게 비워놨다. 그러면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래요. 나중에는요, 이 손이 못 따라가요. 이 손이 이 내 속에서 얘기 나온 소리를 적질 못해. 막 벅차요. 이게 막 쏟아져 나와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격.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대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점점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평소에 늘 가던 어떤 곳이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님,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자꾸 자기가 짜증이 나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조용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봤을 때 자기 속에서 툭 처음 나온 얘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교수님이고 스타 교수님이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고 잘 가르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입에서 툭 하고 자기 자신에게 툭 하고 처음 나온 얘기가 나 학생들 가르치기 싫다였어요. 왜? 내가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난 누가 나를 가르쳐서 여기에 온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온 내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가 가르쳐서 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곳, 지금 돌가루 이렇게 뿌리면서 민화 그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리고 그 교수를 그만둔 게 후회도 좀 되고 하지만, 그분 말을 이제 한두 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대요. 이제 자기는 화도 내지 않는데. 그리고 너무 재밌대요. 바로 이게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더라. 이게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 말. 제가 그래서 스타 강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스타 강사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나도 같이 우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거 끝나고 나서 집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꿈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열정을 쏟아부어서 어떤 먼 도전의 여정을 떠나세요. 뭐, 뭐,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개척하세요. 글쎄, 어떻게 하는 게 개척하는 것이고,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고, 막 이런 얘기, 멋있긴 한데 내게 이렇다 하게 오지 않는 말들. 바로 이게 내가 말씀드렸던 이게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여자를 만났어도 뭐 처음부터 이쁜데 이러진 않잖아요. 처음에 조용히 뭐 차 한 잔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 자리로 옮겨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서로 점점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하고도 처음에 내가 난데 처음에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난데 야 말해 이러는 거야 우리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얘기할 리가 없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적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카페고, 이게 차 한 잔이고, 이게 밥 한 끼고, 이게 영화 한 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이 나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계기를 계속 만들어주면, 어느 날 얘가 갑자기 그동안 너 너무 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한테 넌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너 깊이 고민하는 게 그거였지? 사실 그 답은 이거야 하고 딱 알려주기도 해요. 깜짝 놀란다니까. 가끔 내가 천재 같기도 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풀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풀린다는 그런 쪽으로 뽑아가지 말고요. 안 풀리면 어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데,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기쁜 거지. 이게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미님이 가진 마음고생 끝에 저는 하늘이 주셨다고 믿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영미님이 도자기를 하면서 평안과 고요함을 찾은 이유가, 도자기를 하면서 비로소 자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좀 추스를 수 있는 거야. 어디 나가면 영미님의 자존심은 다 갈갈이 찢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영미님은 사실은 워낙 천성이 고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상처만 입어서 영미님은 잠시 그냥 내 마음과 그거를 좀 추스를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영미님한테는 바로 펜과 노트가 저 도자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영미님한테 이 펜과 도자기에 영미님의 생각과 질문을 적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미님 기억나세요? 이미 영미님한테는 도자기가 펜과 노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영미님한테 제가 영미님한테 요구한 것은 펜과 노트를 꺼내되 아들을 향한 글 그리고 타인을 향한 편지를 쓰길 바란 거예요. 왜? 영미님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영미님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 쭉 적고, 또 누군가 아는 사람 지인분들 또 아유 그 동생 뭐 남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던데 잘 해결됐나 그러면서 걔 뭐 이렇게 써놓고 영미야 뭐 그 친구 뭐 영미야 뭐 잘 지내니 뭐 그때 그런 고민이 있어서 나랑 같이 얘기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가만히 도자기 있다가 생각해 본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적어 놓는 거야 쭉. 그러다가 언제 이걸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과 연락이 되거나 뭐 언니 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 딱 펼쳐서 이제 1번부터 문자로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그때 이거 썼다 이거 썼다 그냥 읽어봐 하면서 이제 한 통씩 보내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연락 오면 이제 아들한테 첫 번째 썼던 거 한 통 문자 찍어서 보내고 답장이 없더라도 그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영미님한테. 영미님은 이렇게만 하면 영미님은 계속 고요하고 평안한 속에 주변 상황들을 다 아름답게 바꿔가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영미님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반드시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갈갈이 찢기기만 하셨는데 우울증 속에서도 저는 하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 속에서도 그렇게 도자기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다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있어주신 영미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생명답게 생명은 서로에게 살아있음을 계속 응원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더 살아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저는 가진 게 입이니까 도와야죠. 계속 설명해 줄게요. 이 적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설명해 줄게요. 무슨 의미인지 차님이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설명해 줄게요.